그거는 이제 삼체인들이 알아서 잡겠지. 알아서 잡겠지. 혹시나 못 잡으면은 삼체인들 그 함선을 다 뚫고 막 부시면서 가겠네요. 그건 그거대로 또 성공이죠. 그렇죠. 영화 속 과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고등과학원 박권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넷플릭스 삼체 전반적인 얘기, 네. 과학에 관련된 얘기의 어떤 백그라운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1화와 2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아마 3화 이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이 들 만한 것들을 준비해봤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삼체인들이 우주가 윙크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기라고 나오죠. 나노파이버. 나노파이버를 연구하는 연구자. 나노섬유 연구자. 네. 그 사람한테 하늘이 윙크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갔더니 정말 윙크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했고요. 윙크를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삼체인들이 조종을 하잖아요. 네. 가령 CCTV도 막 지우고.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 눈에다 카운트다운도 생기게 만들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면 헛것을 보이게도 만들 수 있고, 잠시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그럴 테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문제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계속 이제 영화를 보셨으면 이제 나올 텐데, 지자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작을 가하고 이용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나오지만, 양성자처럼 굉장히 작은 입자예요. 작은 입자인데, 그거를 차원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뻥 늘려가지고 지구를 장막처럼 가둘 수가 있어요. 그런 장면이 연출하면 나오죠. 영화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쫙 가뒀다가 뭐 투명하게 만들었다가 가뒀다가 투명하게 만들었다가 그러면 이제 깜빡거리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약간 신빙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허울 망원경하고 제임스 웹 망원경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맞아요. 네. 만약 그렇다면 지자를 딱 고기성을 핀 거죠.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자 쪽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모든 인류에 다 시신경을 조작을 해서 한다는 게 너무 힘든 작업 같은 생각. 그렇죠. 지자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도 워낙 세밀한 작업이니까 이게. 그리고 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다음 질문이 우리 중 하나가 생존하면 모두가 생존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계속. 사실 지구인들은 이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삼체인들은 이 말을 계속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교수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난세기, 항세기를 거치면서 다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세기일 때 몸에 있는 물을 다 뽑아서 탈출을 해서 양피지처럼 그렇게 만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이제 동물 같은 거 넣어놨다가 돌돌말이 베이컨 돌돌말이 했다가 그걸 다시 이제 물에다 집어넣으면 다시 이제 살아나가서 그렇죠. 되죠. 근데 여기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못합니다. 누군가 말아줘야 돼요. 누군가 말아줘야 되고 누군가 안전장소에 넣어줘야 되고 누군가 물에 넣어줘야 됩니다. 특히 물에 넣어줘야 되죠. 그러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살아가지고 계속 견디고 있다가 좋은 시기가 나타났다. 그러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생존하면 모두가 생존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양피지 상태로 있으면 되니까.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차라리 좀 동굴 같은 걸 파가지고 다 같이 지하 생활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저도 그 생각 했어요. 네.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정말 안전한 데 가서 불 다 타도 괜찮은 데 가서 하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조금씩 개미들처럼.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소설에 나중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종국에는 행성이 별에 먹히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 별의 인력으로 벗어나는 거야. 그럼 정수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냥 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탈수를 버티면서 문명을 발전시켜야 뭔가 돌파구가 나오는 건데 땅 파서 살면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럼 다음 질문 가볼까요? 여러 가지 이 문명, 삼체인 문명의 멸망 이 시나리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네. 게임상에서 나온 게 이제 합충이라는 멸망인데 이때 별들, 항성들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면서 중력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생명체들이 막 다 딸려 올라갑니다. 네네.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 제가 합충 혹은 삭망이라고 그러기도 하던데
지구와 태양과 달이 일직선을 하는 걸 삼음항이라고 하고 저 영어 단어가 너무 신기했어요. SY, ZY, GY입니다. 시저지 이렇게 읽히는 것 같아요. 저 단어는 참 영어로 되게 특이한 단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근데 저 현상은 왜 신기하냐면 우리가 지구에 있잖아요. 근데 지구가 끌어당긴 것만 느끼고 네. 태양이 우리를 끌어당긴다? 달이 우리를 끌어당긴다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지구가 너무 강하게 끌어당겨서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이 지역별로 중력 영향권이 큰 쪽이 주도권을 잡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전국 규모로 유명한 좀 조직이 있다. 박권파. 근데 강남 쪽에는 또 궤도파가 따로 있습니다. 궤도파가 있다. 그럼 이때 과연 사람들이 궤도파 말을 들을까? 박권파 말을 들을까? 사실 박권파가 전국 규모라고 해도 궤도파가 이쪽을 딱 잡고 있으면은 강남 쪽에서는 사실 궤도파가 셉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쪽에 있으면 사실은 아무리 강력한 중력이 태양에 있어도 지구 중력의 영향권에 속해 있는 게 맞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네. 근데 우리가 그 힘을 안 받는 게 절대 아니죠. 받죠. 달에 우리가 끌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조석권만이 찹니다. 그렇죠. 조석력이 있죠. 조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실제로 물을 끌어당기죠. 근데 달처럼 작은 게 아니라 예. 태양처럼 큰 게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조석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있다. 그래서 끌려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왜냐면 그 세력이 비등비등한 거야. 박권파하고 궤도파가 비등비등한 거야. 너무너무 이게 전국 규모인데도 너무 강력한 너무 힘이니까. 강력하고 두 배 비등비등하고 그 사이에 낀 거야. 그러면 그쪽으로 딸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마도 워낙에 항성계의 강한 중력을 한쪽 방향으로 받다 보니까 조석력이 강해져서 영향을 그렇게 받을 것 같다. 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중간에 이제 게임 속에 들어갔을 때 인간 계산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결과가 나와서 야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극 중에 나오는 그 NPC 캐릭터가 그때 이제 진청이 이건 현대 물리학에 위배된다. 세 개의 태양 모두 그 시장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이긴 한데 네네. 사실 삼체가 어려운 이유가 정확한 해가 없다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가 있더라도 그 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그 NPC 얘기하셨는데 네네, NPC가 누구였냐? 앨런 튜링이랑 뉴턴이었죠? 아이작 뉴턴이었죠. 네, 예. 그래서 아이작 뉴턴 캐릭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적분을 발견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인간 컴퓨터 아이디어를 누가 나냐면 튜링이네요. 네. 왜냐면 튜링 머신 이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죠. 또. 그래서 사람으로도 컴퓨터를 충분히 모사할 수 있고 그 컴퓨터 만들 수 있어서 이건 정확하다라는 얘기 하는데 바로 이제 진청이 아까 얘기하신 그쵸, 얘기 하죠. 매개 변수.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삼체 문제는 케이오스가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혼돈. 그래서 카오스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모든 물리 방정식들, 네. 뉴턴 역학 방정식들은 초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입자들이 여기 있다. 이 상황에서 땅 하면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되면 그다음부터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게 안정된 해는 뭐냐면 처음에 위치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면 답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약간 틀려도 조금만 다른 거예요. 가령 별의 위치를 10만 킬로미터 정확도로 했다. 그러면 대충 결과도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혼돈, 카오스는 뭐냐면 그 초기 조건의 정확도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결과가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시작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는 뭐냐면 그 세 개의 별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알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아무런 예측을 못한다. 예를 들면 아까 10만 킬로라고 했는데 별의 위치를 10m 내외로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없죠. 네. 아니면 나노미터로 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알 수 없죠. 워낙에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때 나노미터가 근데 나노미터만큼 에러만 있어도 결국 다 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청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결국은 길게 보면 예측이 불가능한 문제다. 그러니까 뉴턴이 그걸 모르는 거죠. 뉴턴은 우리가 오차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차이조차도 나중에 완전히 틀어지게 할 수 있다. 완전히 틀어지게 할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뉴턴은 사실 그 당시 놓친 거죠. 알 수 없었죠. 예, 왜냐면 정확히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정확히 풀어도 초기 조건을 조금만 틀려도 완벽하게 실패가 와. 그렇군요. 그럼 어쨌거나 이 초기 조건이 뭐 위치와 속도를 볼 수 있는데 항성 자체가 워낙에 크고 이것들 또 관측하는 기술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초기 조건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될까요? 이때. 뉴턴 역학에 따르면 위치하고 속도인데요. 네.
위치가 조그만 차이 나도 마찬가지고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속도가 가령 시속 10km로 가고 있는 거하고 시속 10.000001km로 가고 있는 거하고 그 차이만 가지고도 예상 결과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면 날씨를 예측하지 못한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이제 5화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나노파이버, 네. 나노 섬유를 이용해서 그 오기라는 그 박사님의 연구 결과로 네. 일종의 그물을 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배가 지나가면서 거의 두부 썰듯이 화학약품에 녹듯이 그냥 분해돼 버리잖아요. 네. 이거 정말 현실적입니까?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영화 초반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기 박사의 실험실에서 다이아몬드를 자르는. 딱 건드리자마자 우르르 떨어지는. 네. 그게 뭐냐면 나노파이버가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채처럼 돼 있고 다이아몬드를 위로 올렸다가 내리죠. 근데 이제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탁 치니까 이제 우수수 되죠. 이 부분을 놓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 게 그냥 연구 결과인데 저게 뭐야? 뭐죠? 그래서 나중에 자를 거를 복선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것조차 스쳐 지나가도 그냥 아예 채 썰어진다. 채 썰어진다. 이 부분 한번 다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힘이더라도 나노파이버는 나노잖아요. 면적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늘로 하면은 살이 바로 뚫리잖아요. 그쵸. 같은 힘도 손바닥으로는 안 뚫리지만 안 뚫리죠. 네. 바늘은 뚫리니까 그 자체가 면적이 좁을수록 맞아요. 굉장히 강한 힘이 전해진다.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로서 근데 저는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썰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섬유를 묶어놓는 기둥은 그 기둥도 이미 썰릴 텐데. 기둥은 썰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이해해야 되겠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노 와이어가 한 줄씩 한 줄씩 돼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 기둥에 묶을 때는 여기는 천을 짜서 집주하듯 천을 짜서 나노 섬유로 선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나노 섬유의 그 튀어나온 부분을 연결한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여기는 천이죠. 그쵸. 세이지 않죠. 촘촘하게 하면 얘가 이제 파고들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오기 박사가 실제로 천을 만듭니다. 나노 섬유로. 그렇죠.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게 아주 황당한 얘기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지자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사실 저게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저거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삼체 소설이 제가 봤을 때 좀 특이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삼체인들이 지구가 존재한다. 지구인들이 존재한다. 알고 행성이 항성이어서 좋은 데다. 그러니까 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광속보다 빨리 갈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 기술은 없어. 그쵸. 그래서 소설에서는 450년, 영화에서 400년에 걸쳐서 옵니다. 굉장히 빨리 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450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구인들은. 뒤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자, 반면에 지자라고 불리는 저 어떤 입자를 보내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보내서 미리 도착하게 만든 다음에 지구의 과학을 망가뜨려 놓고 뭐 누구를 조종해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려가지고 방해도 놓기도 그렇죠.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통신도 하거든요. 자, 그건 어떻게 되느냐? 아이디어 자체가 아마도 양자 얽힘에서 양자 얽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자를 양자 얽힘을 이용하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스포는 조금 시켜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지자가 뭐냐면 양성자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 굉장히 작은 근본 입자예요. 네. 근데 그거를 보냅니다. 지자는 광속 이동은 아니고요. 광속에 가깝게 갈 수 있죠. 왜냐 가벼우니까. 이 지자가 또 엄청 거대한 일종의 컴퓨터인 거죠? 네, 그래서 지자가 그 삼체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과학 기술이 뭐냐면 차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자가 굉장히 작은데 보자기가 이렇게 쫙 말려 있는 거예요. 보자기가 꾸깃해가지고 말려 있는 거를 보자기를 쫙 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가 엄청나게 커지고요. 그게 지구를 덮을 정도 아니면 삼체행성을 덮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커진 상황을 실제로는 요 지자가 다른 차원에 숨겨두고 있는 거죠? 네. 그거 이제 보자기를 펼친다라고 대충 이제 비유를 한 건데, 보자기 2차원인데, 꾸깃 하면 1차원을 보이죠. 점을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높은 차원을 작게 만들 수 있고, 단순히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4차원 막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거대한 슈퍼컴퓨터지만 요거를 다른 차원에 숨겼다.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지자를 크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컴퓨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펼친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직접 회로를 막 그리는 게 나옵니다. 좋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요 칩을 아주 작게 꾸겨서 다른 차원으로 다 질량을 숨겨놓고
보내는 거죠. 그걸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좀 다른 차원으로 좀 무언가가 이렇게 숨길 수 있나요? 근데 사실은 진챙이라는 사람이 네. 자기 남자친구 놀러 가서 난 이렇게 들으면서 빵이 납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머리에서 보면 이게 2차원으로 보이는데 그쵸. 가깝게 가면 두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다 뜯으면 결이 있지 않느냐. 예. 차원이 그 안에 뭉쳐 있다는 거. 맞아요.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 예시를 들어주죠. 사실 엑스트라 디멘전에 대한 과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네네. 그 차원이 정말 실제 있는가. 근데 이거 좀 증거 같은 게 있나요? 물리학에서?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네.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력이 이렇게 약한 이유가 다른 차원으로 중력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양자 중력이라는 걸 하고 싶었는데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촉근 네. 이론이다 예를 들면 11차원이 지금 이렇게 4차원을 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있는 내용들의 상상을 가미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또 이론상에 존재하는 가설들이지만 네. 이걸 가져와서 실제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면 지자 같은 걸 만들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인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고 맞아요. 게다가 지자를 쌍을 만들어서 하나는 지구를 보내고 하나는 자기네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얽힘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조금 근본적인 질문인데 삼체인이 사는 행성 좌표를 우리가 알아내서 그들이 보낸 함선의 위치를 예측해가지고 탐색선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만나게 하려고 요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단은 삼체인이 올 텐데 가장 최단 거리를 오겠죠. 돌아오진 않겠죠. 그럼 출발점을 알고 있고 우리 지구를 했으니까 직선을 건 다음에 도착 예정일도 대충 알고 있고 알고 있죠. 400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놓치기 쉬운 네. 과학적 상식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걸 보내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삼체인들이 알아서 잡겠지. 알아서 잡겠지. 혹시나 못 잡으면은 삼체인들 그 함선을 다 뚫고 막 부시면서 가겠네요. 그건 그거대로 또 성공이죠. 그렇죠. 또 지구에서는 삼체인 쪽에 스파이를 심기 위해 탐색선을 보내잖아요. 네. 이 탐색선을 보내는 원리는 과연 현실적인가? 네, 맞습니다. 사실 저게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이죠. 인공위성 궤도 위에다가 핵폭탄들을 다 쭈루룩 궤도를 쫙 나열된 것 같잖아요. 계단처럼 놓고. 계단처럼. 좀 더 설명드리면 예. 탐색선을 보낸 다음에 아까 그 오기에 박사가 만든 나노 파이버로 만든 천. 돛. 네, 돛을 쫙 펼칩니다. 솔라세일링, 태양빛의 압력으로 밀고 가는 그런 이 우주선은 이미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걸로는 너무 약하니까 약하죠. 돛에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거기를 정확하게 핵폭탄이 통과합니다. 그때 맞춰서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뻥 터지고 그쵸, 뻥 터지고 그쵸, 뻥 터지고 해서 이제 막 연쇄작용이 되면서 이제 광속이 1%까지 가겠다. 그게 이제 진챙의 아이디어였고 그걸 실제로 하죠. 그렇죠. 네, 바늘 있는데 실을 들고 시속 100km로 가면서 그걸 통과하는 거다. 다 꿰는 거죠. 다 꿰는 거다. 얼마나 어렵겠느냐. 예. 결국 실패하죠, 형에서. 그렇죠. 물리적으로도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공학적으로 가능한가 이 문제니까. 예. 그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다른 행성에 우리가 정말 보낸다. 탐색선을 보낸다. 그럼 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솔라세일은 너무 약하니까 예. 레이저를 쏜다는 계획이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레이저를 거기 그 돛에다 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가속이 되는 겁니다. 레이저의 이 압력에 의한 가속인 가속이죠. 거죠. 예. 그래서 계속 가속이 되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우주의 저항은 거의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거의 광속의 50%까지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고 그러는 게 이런 같아요. 게 그래서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어려운 건 뭐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반물질 엔진으로 한다. 근데 기존의 우주선도 사실 멈출 때 연료가 많이 쓰입니다. 네. 어떻게 이거는 또 교수님의 좀 고견을 여쭙고 싶은데 심판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는 별이라는 재단이 만들어집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물리학자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물리학자로서 의견도 의견이지만 그 사람으로서 의견이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별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사실 그런 비슷한 게 있죠. 달을 사고 파는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사실은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또 나중에 밝혀지는 또 예. 중요한 엄청난 복선이 있다. 맞습니다. 이제 말미에 면벽자 프로젝트가 등장을 합니다. 네. 면벽자가 일단 뭐냐면 벽을 보고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월페이서라고 나오는데 참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벽만 보면서 명상을 하고 참선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고행하듯이 이렇게 면벽자. 명상. 그래서 면벽자 프로젝트는 뭐냐면 유엔에서 아무리 생각하면 소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어떤 짓을 하건 다 드러난다. 우리의 계획을 어떤 걸 짜든지 간에
그래서 그 계획을 드러나지 않으면서 외계인 3차인한테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다.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왜냐하면 생각은 읽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어떤 그 계획을 절대 발산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3명 뽑습니다. 한 사람은 중국 장군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약간 중동 지역에서 IS. 그걸 해가지고 만든 어떤 전략가 한 명 있었고,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사울 학생 중에 한 명. 갑자기 이 사람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거의 무제한의 자유를 주고 아무런 행동을 해도 퀘스천 질문하지 않는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냐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말. 갑자기 짜장면 먹겠다고 해서 주문 딱 왔는데 갑자기 나 짬뽕 먹을래. 이래도 안 혼난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막 뒤집어 엎고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난리 쳐도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욕을 하지 않는다. 정말 예를 들면 나 갑자기 $100만 샴페인이 마시고 싶네. 사다 줍니다. 진짜 소설 내용이에요. 그럼 갑자기 딱 저 워렌 버핏하고 오늘 점심 먹고 싶은데 해줘. 그 워렌 버핏 바로 와요. 해줘. 와. 그런 식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은 이러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이게 사실 소설 읽으면서 생각 많이 했는데 나 뭐 할까? 나 뭐 할까? 이미 소설이 다 나와서 제가 좀 오염이 됐어요. 거기서 다 보여줬어요 이미.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군요. 이미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야, 어쨌든 면벽자 프로젝트가 또 굉장히 또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 소설에서. 네네. 사실은 지금 넷플릭스 영화는 1.5부, 1부, 2부, 3부를 다 우겨 넣었고 실제 자세하게 흘러간 거는 2부 중간까지 간 거예요. 큰 스토리는 2부 중반까지는 하고 이미 씨앗들은 다 박아놨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꽃 피울지 시즌2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 이제 박홍 교수님과 나눴던 내용은 넷플릭스 8부작 드라마 3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렇게 시즌1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요. 저는 이후에 3화부터 다시 세세하게 원작과 실제 드라마 그 내용을 직접 발췌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말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고 넷플릭스 나온다고 할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거 용두사명이 될 수도 있겠다. 망치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조마조마해서 봤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그 내용을 저 지인들한테 다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좀 더 넓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마 교수님의 이 영화에 대한 해석들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더 재밌게 이 3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고요. 여기까지 영화 속 과학의 궤도 박권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